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108편의 현장 답사 많이들 다녀오시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한 3, 40명이 약 5회에 걸쳐서 그 교회 선하고 그 다음에 서남권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다녀오신 분들을 갖다가 현장에 가보면 또 도면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는 도면 분석에 또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을 한번 홍보도 할 겸 이런 내용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땅꾼대학 이런 소리가 나오거나 그러시면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시하고 농촌에서 어디다 투자하실 거예요? 당연히 도시죠. 그러면 농촌에 투자한 사람은 실패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망한 건 아니네요. 승률이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수도권 남부하고 그 다음에 서부라든가 북부라든가 동부 쪽에서 보면 남부가 아무래도 승률이 높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 투자했으면은 전부 어떻게 실패했다? 아닌 거예요. 봐보면은 오히려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에서 인생 역전은 이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히려 수도권의 남부보다는 서부라든가 북부라든가 동부 지역에서 인생 역전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렸다라 그러면 큰 고기가 걸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잔챙이 고기지만은 큰 고기는 이와 같은 어려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 역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전쟁에서 보면은 진 병사가 맨날 무기탄만 하고 그 다음에 농사가 안 되면은 맨날 연장탄만 하고 그러는데 진짜 전문가라는 건 바로 뭐냐? 이와 같이 승률 높은 지역이 아니고 승률이 낮은 지역에서 잘 찾아내는 게 이것도 전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이번에 답사할 때 이제 북부 지역 교외선에서는 어디냐?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낮은 등급이라는 건 뭐냐? 지가가 거의 낮은 거예요. 잘 움직이지 아니했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지역이라는 건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높은 등급이라는 건 땅값이 매우 높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확률이 너무 많은 지역, 여러분 잘 아시는 남양주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역을 갖다 이렇게 돌면서 자 이거를 비교하는, 저희들은 어디에 물건을 잡아놓고 이 물건을 갖다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나 미스터 코리아, 소위 말해서 얼굴이 잘생기고 그러면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키 조그맣고 못생긴 사람일수록 오히려 능력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토지라 그러는 거는 이 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보다는 전체에 대한 축을 갖다 분석할 줄 아는 게 이게 최고다 이게. 그 능력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저희 땅꾼대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장흥의 양주의 미니 신도시에서는 어떤 내용, 의정부의 고산지구, 그 다음에 양정지구, 이게 바로 뭐냐면 교외선이 도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답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외선에 있어요. 이제 저희 그 전체에 대한 순환선이죠. 수도권에 대한 순환선이에요. 이 순환선인데 순환선은 여러분 GTX라고 들어보셨죠?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면 C 노선 그 다음에 D 노선까지 나가면 이 노선을 여러분 서울시의 2호선 저 지하철 모양 연결해 주는 게 순환선이에요. 그 중에 구간이 교외선인 거예요. 이 중에서 연결이 다 돼 있는데 2개 지역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별내에 가면은 8호선의 연장인 별내역까지 나가서 별내에서 별가람역까지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서 진행 사업으로 결정을 해줬죠. 그럼 이 별가람에서 의정부에 있는 그 삽성역이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구간 3.7km, 약 4km 구간이 아직은 철도가 없어요. 요 구간 연결하는 거예요. 요 구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 신안산선하고 그 다음에 수인선 있죠. 요거 연결, 요게 7km 구간에 요거만 연결하면은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있는 순환철도가 오는데
그 중에서 현재 철도가 현재는 있는 지역 중에서 다니질 않는 교외선을 집중 분석을 했는데 요번에 교외선이 예비 노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요번에 바로 뭐냐면 제3기 3차 공공택지개발의 장흥 미니 신도시가 들어가서 겸사겸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교외선 일지에서 우선은 고양시장의 공약인데 관산역하고 고양역을 신설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이번에 고양역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장흥 미니 신도시 관련돼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나 관산역은 생긴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최종 트램 트레인인데 이건 이제 배터리 방식으로 전철화 방식이지만 당분간 어떻게 되냐? 디젤 열차로 경기도에서 다닌다고 했어요. 어디냐?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고양시장, 경기도지사가 자, 이게 내년서부터는 다녀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자, 저 다른 열차는 전기차인데 여기는 디젤 세량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12개 역사 중에서 대곡, 원릉, 일영, 장흥, 송주, 의정부역만 정차하겠다. 그 다음에 1시간당 한 대씩 다니겠다. 그 다음에 신설의 경우에는 2025년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2030년 정통으로 개통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GTX가 완결됐을 때 꼭 필요한 노선이죠. 그래서 전체 32km의 구간에서 평균은 45km로 다니면서 대곡에서 의정부까지는 약 45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세대 객차가 다니면서 그 다음에 네 편성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역사에 있는 2개 차선이 있기 때문에 단선 노선이지만 교행을 하도록 하겠다. 요것이 요번에 경기도하고 의정부시하고 양주시하고 고양시장이 협약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봐보면은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그럼 보통 우리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틈새 전략, 미래가치 그러면 이 그 교외선만 보고 지금 투자를 들어간다. 틈새 전략이다. 미래가치다. 이게 약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또 보자 이거예요. 우선은 제일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는다라고 그러죠. 지역도 조용하고 개발이 안 되면 땅값하고 집값도 조용한 법입니다. 근데 망치 소리, 불도저 소리가 나죠. 시끄러운 지역이죠. 이런 때는 집값도 땅값도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권에서 보면 남쪽, 서쪽, 동쪽, 북쪽 중에 제일 시끄러운 동네가 남쪽이죠. 그래서 남쪽 땅값이 많이 요동을 쳤던 거죠. 그러면 수도권 북부 쪽보다는 분명히 남쪽이 시끄러웠어요. 그러면 북부권에도 시끄럽긴 시끄러운데 소리가 안 난다. 아니다. 이게 소리가 나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를 잡아내는 것이 이거를 틈새 전략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게 이게 미래 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생 역전, 그동안에 돈은 많이들 집가는 올라갔습니다만은 인생 역전은 어디에서 나오냐? 소액 투자 가지고 인생 역전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로 하고 봐야 돼요? 오히려 서쪽이라든가 북쪽이라든가 동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도시지역 많은 사람들이 돈은 버는데 획기적으로 인생 역전은 잘 안 일어난다. 그런데 비도시 농촌 지역에서 제대로 걸렸다면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 자, 3억 5천 가지고 4년 5년 만에 50억이 됐다라 그러면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화천대유만 믿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들 있습니다. 최근까지 저희 회원들이 거기를 많이 답사를 하고, 왜냐하면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나 한번 이렇게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답사하는 지역들은 그동안에 이제 답사했던 지역들은 대부분이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떻게 됩니까? 규제가 심한 가장 가혹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린벨트예요. 이 그린벨트는 춘향이로 변사도로 이몽룡이로 보셔야 돼요. 춘향이가 이몽룡이로 변했다라 그러면 이거는 뭐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초대박이에요. 화천대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2004년도에 이미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이상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어떠다가 이제 누구 그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혀 없어요. 알겠어요? 춘향이가 이몽룡이로 바뀌는 건 전혀 없어요. 다만 국가가 바꿔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자 시흥광명 신도시 이번에 뭐 나와 있는 이제 뭐 만약에 저걸 했다라 그런다면은 저희들이 답사했던 지역 중에서 하나인 왕송, 소위에서 의왕, 광명, 그 다음에 안산에 나오는 약 180만 국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용도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땅은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요만큼 땅값을 주고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국가가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서 나타난 게 보상금 조금 더 받으려고 우리는 LH 강차장 사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국가가 개인한테다 주거적으로 풀어주는 거는 2004년도 끝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받으냐? 변사또에다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이몽룡이한테다 기존 이몽룡이한테 바뀐 이몽룡이한테 투자할 거냐? 이 내용을 우리가 답사를 하면서 봅니다. 이 지역은 춘향이다. 이 지역은 이몽룡이다. 이 지역은 변사또다. 여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거를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그 답사한 지역의 롤 모델 두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 그 답사했던 이 지역은 지난번에 이제 답사했을 때 자료 이제 한 120, 30명이 봤던 자료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돈들은 벌으셨지만 이게 완전히 화천대유 모양 3억 5천 나눴고 4년 만에 50억으로 나온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2명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없는 사실이 아니에요. 최근까지 저희 여기 황아무개 회원이라는 집은 이거 지금 우리 회원이 1300명 1400명에 지금 거의 육박하는데 이 회원들이 아시고 가세요. 가서 황 사장 만나가지고 얘기도 듣고 뭐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런 게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나온다니까는요. 그런데 이리저리 터지다 그런 건 없어요. 어쩌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가 어디서 나오냐? 도시지역에서는 안 나와. 농촌지역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린벨트 아닌 지역에서는 힘들어. 근데 어디서? 그린벨트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로또나 마찬가지죠. 누구나 로또는 걸리질 않습니다. 어쩌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찾아내는 것이 이번에 저희의 답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린벨트 원론은 일단은 배워놓으셔야 돼요. 그린벨트는 무조건 도시 내 자연녹지예요.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단 한 평도 해제는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그래서 지구 단위 얘기라는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 보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자체에 가서 상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번 주서부터 뭐가 들어간다? 도면 분석에 들어가요. 답사하고 난 다음에 또 뭐냐? 도면을 가지고 분석을 해잖아요. 단 10,000원 가지고 분석 다 해드립니다. 아마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요. 그래서 만약에 그린벨트의 치이라고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어 쳐보면 나오죠. 용적률 컴페율 그 다음에 1종 근린 2종 근린이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선의 제 기법은 뭐냐? 집단 취락주의 투자 기법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도면 분석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현장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들 홍보 좀 해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꾼대학은 이번에 갔다 와서 10월 2일부터 10월 그러니까 말까지 10월 한 달 동안 다녀온 지역 소위 말해서 어디냐 서남권 제가 이제 그랬죠. 이게 이제 뭐 신도시는 아니지만은 이제 비봉매성 봉담에서 이제 봉담이 약 230만 평입니다. 그러면 신도시예요. 합쳐서 그리는 거지만은 나눠져서 분석을 해서 그러죠. 호매실도 약 130만 평입니다. 합쳐서 당수 1, 2지구 합쳐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 왕성 있고 그 위에 가면은 저 안산에 장상지구 있죠. 그 다음에 또
광명에 학원지구가 있죠. 이걸 갖다가 또 저 시흥에 가면 거모지구가 있죠.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서남권에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제2의 화천대유 모양 이와 같이 10배의 수익이 나올 지역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찾아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답사를 갔다 오고 나서 저희는 마포구 교대에서 매주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데 자세한 건 땅꾼대학의 다음으로 오셔야 돼요. 네이버 말고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면 강의할 때는 10,000원입니다. 입회비를 내놓으시면 이제 총남일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같은 총남일에는 이게 저희들 교과서입니다. 이것도 드리고 저희 그 현장 적으러 오면은 답사비에 실비로 5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데 다음에 검색을 해서 땅꾼대학에 한번 와보세요. 그래놓고 이거는 저희는 비영리 단체 NGO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더 이상 먹기 전에 5년 동안 여러분한테 봉사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 땅꾼대학은 교회선에서 집중 분석을 3개 지역을 집중 분석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능곡역을 할 거예요? 대곡역을 분석을 할 거예요? 대곡역 분석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일용이 어떻게 될 거냐? 장흥이 어떻게 될 거냐? 송추관리 최고의 이슈는 이 지역이에요. 두 번째 이슈는 어디냐면 의정부의 고산지구예요. 세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양정신 저기 다산신도시 옆에 남양주 이쪽을 갖다 그래서 낮은 지역, 중간 지역, 그 다음에 상위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놨던 건데 일용용 밑에 장흥 미니 신도시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이걸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양시장이 공약을 걸었던 관산역 신설이에요. 그럼 관산역이 신설됐을 때, 자, 무엇을 들어갈 건가? 1번 지역을 들어갈 거냐, 2번 지역 들어갈 거냐, 몇 번 지역 들어갈 거냐,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 도면을 보기가 힘들 겁니다. 도면 보는 방법은 저희들이 모임에서 이 자료는 어떻게 찾아내고 하는 건가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봤을 때, 자, 그러면 요번에 나와 있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인 뭐 남쪽에 비하면은 조족지열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땅값이 싼데 이게 역전이 된다니까. 인생 역전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사마리예요. 장흥면 사마리. 장흥면 삼상리가 어디냐면은 이령역입니다. 바로 2km, 1km 정도뿐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지축지구 여기 도면 봐보세요. 지축지구에서도 끄트머리에서도 약 1km, 2km뿐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렇겠네. 이령역하고 그 다음에 삼성지구, 지축지구하고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하고 이렇게 가까우면 그러면 이 지역이 좋겠네. 그럼 이 지역에 어디를 뭘 찾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도면 분석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현장을 다 가보시고 나서 그래서 뭘 찾을 거냐, 어디 가서 찾을 거냐, 이러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배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또 땅꾼대학에 가입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한번 자료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선유길에서 선유동 이 마을은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신설 1번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들 국도 목포서부터 부산서부터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가는 통일로하고 연결됐을 땐 어떤 지역이 어떻게 부각이 될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27번 도로하고 그 다음에 371번 도로하고 사실은 양주시에 있는 행정구역이지만 고양시의 바로 옆입니다. 은평뉴타운 바로 옆에요. 삼성지구, 지축지구 바로 옆에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구역은 양주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은평구라든가 고양시의 영향 거기에 편입돼 있다라고 심히 감히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가능이 아닌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분석할 건가? 그래야 이 지역에서 어느 날 조용했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 한마 소리, 망치질 소리, 부르르 소리 마구 나오니까 제2의
우리야말로 화천대유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답사들을 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집중 분석 지역이 여러분들 밀락지구라고 이 정보에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산지구 같고 그 옆에 리듬시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무타운이 이제 지금 얘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가면은 남양주에 100만 도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의정부구, 이게 경계 청학이라고 우리는 데하고 경계에 있어요. 이 경계 지역에다가 공항터미널, 북부에 대한 공항터미널 8,000평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이게 공여지 특별법에서 개발돼요. 그럼 이 지역의 개발이 어떻게 되냐면 최대 100만 평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평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는 교회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 탑승역이 있고, 이 밑에 하단 부분에 별내에 별가람역이 있어요. 요게 3.7km를 연결해 주게끔 돼 있어요. 이거를 하면서, 야, 고산지구 40만 평, 리듬시티 20만 평. 그것만 합쳐도 60만 평 여의도 면적이네. 그 주변 지역까지 하고 그러면 100만 평이네. 밀락지구는 뺀 거고 개발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지역이 개발 가치가 북부 쪽에서 리딩을 하는 지역으로, 심볼 지역으로 나타나겠구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분석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자, 이 지역에서는 1번 지역 고산동 511번에 6번지냐, 산곡동 569에 9번지냐, 아니면 캠프 스탠리 방향이냐, 아니면 4번이냐 3번 지역이냐,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도면 분석을 하면서 지역 분석에서 우리가 답사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약 120명이 넘어가죠. 이분들이 답사를 같이 다녀오셔서 이번 달 10월 달서부터는 바로 뭐를 하겠다? 도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양정지구에서, 양정지구는 지금 이 옆이 그 다산 신도시죠. 그 다음에 이 우쪽이, 요게 다산 신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 우쪽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왕숙 2지구가 돼요. 그럼 중간에 껴있는 양정지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변 지역에, 이 지역 들어가 봐야 LH 땅뿐이 안 돼요. 여기 들어가 봐야 왕보들 뿐이 못 심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얘기한 주변 지역을 찾아라. 그럼 주변 지역에서 1번을 찾을 거냐, 2번을 찾을 거냐, 3번 찾을 거냐, 4번의 장단점은 뭐다? 5번, 6번의 장단점은 뭐다? 특장점은 뭐다? 이거를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에 여러분이 나가시면 판단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땅꾼 대학의 교육의 목적이고 현재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활용하셔서 큰 보람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